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교재 211쪽이 되겠습니다. 211쪽 35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교재는 211쪽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부동산 여러분이 낙찰을 받고 이제 잔금을 내게 되면 이제 소유권 등기를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일반 매매를 했을 때는 그냥 등기소에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요. 그러나 법원에서 낙찰을 받을 때는 법원에다가 등기소에 가는 게 아니라 법원에다가 여러분들이 소유권 이전 촉탁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소유권 이전 촉탁 등기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공부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부동산을 등기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교재 211쪽에 오시게 되면 제1종 국민주택채권이 나오죠. 오늘 이제 이 시간에 공부할 것은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돼요. 이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무슨 법에 적용되느냐? 주택법 적용입니다. 자, 우선 이거 하기 전에 부동산 등기에 관련된 법률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부동산 등기에 관련된 법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죠. 당연히 부동산을 사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되니까 부동산 등기법이 되겠죠.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해야 되겠죠. 소유권 이전. 주로 소유권 이전인데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지만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지만 등기 원인은 여러분들이 일반 매매를 했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일반 매매했다면 매매가 되겠죠. 그러나 법원에서 낙찰을 받았다면 등기 원인은 경락이 되겠습니다. 등기 원인은 이렇게 경락이 된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관련된 법이 뭐가 있느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는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 시기는 언제입니까?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입니다. 잔금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며칠이네요? 60일 이내.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60일에 등기를 안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얼마에? 1000분의 20에 2%. 그 세금 1000분의 20이라고 하는 2%에 해당하는 5배. 세금의 5배 뭐가 붙는다? 과태료가 붙습니다. 과태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소유권 등기할 사람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를 하지 않을 때는 그 세금, 산 금액의 1000분의 20이면 2%거든요. 만약에 1억에 2%면 얼마가 될까요? 200만원 되겠죠. 그 200만원에 5배면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민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민법 186조에는 우리가 부동산을 사게 되면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즉 등기를 해야만이 제3자에게 대항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민법 186조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있다.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그 부동산을 산 사람이 등기를 하여야만이 그 소유권의 뭡니까?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이제 이 물건에는 뭐가 있어요? 뭐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 질권이 있는데 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에 대한 득실 변경은 득하고 실한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민사집행법은 어떻게 될까요?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135조에는 말이죠. 우리가 일반 매매를 하게 되면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경매로 낙찰을 받을 때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는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 취득입니다. 매각대금 완납. 등기를 하지 않아도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 취득입니다. 민법에서 일반 매매는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 취득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경매물건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법원에서 낙찰받고 잔금만 지급하면 매각대금만 지급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에 관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관련된 법이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을 사게 되면 취득세를 내겠죠. 취득세. 지방세법에 의해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냅니다. 취득세,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부동산을 샀는데 주택 말고요. 토지를 샀다, 임야를 샀다, 대지를 샀다. 법원에서 경매물건 뭐 샀다. 이렇게 사게 되면 취득세는 얼마냐? 일반적으로 1000분의 40입니다. 4%. 그런데 우선 농지를 샀다. 농지를 사게 되면 1000분의 30이고요. 농지가 아닌 기타를 샀다. 1000분의 40이 되겠습니다. 1000분의 40. 그런데 주택을 사게 되면 주택은 6억 원 이하짜리를 샀다. 그러면 1000분의 10입니다. 그리고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그러면 1000분의 20. 2%. 그리고 9억 원 초과를 사게 되면 1000분의 30. 이렇게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6억 원 이하는 1%. 순수한 취득세만입니다. 그리고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2%. 9억 원 초과는 순수한 취득세가 3%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 부동산 관련된 세법을 강의할 때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등기에 관련된 공부이기 때문에 이 세금은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좋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관련된 게 또 뭐가 있느냐? 농어촌 특별세법이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법인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지를 샀다면 상가를 샀든
주택이 아닌 토지나 상가 건물을 샀다. 그러면 취득세는 어떻게 되느냐? 4%입니다. 1000분의 40, 4%. 그런데 이렇게 취득세 낼 때 취득세는 지방세거든요. 그런데 취득세 낼 때 원래는야 농어촌 특별세를 냅니다. 자, 실무적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농어촌 특별세는 0.2% 붙습니다. 0.2%. 0.2%. 그리고 취득세 낼 때는 뭐가 붙느냐? 지방교육세가 또 붙습니다. 지방교육세가 0.4%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취득세 낼 때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농어촌 특별세가 붙고요.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실무상으로 취득세는 4%, 농어촌 특별세는 0.2%, 지방교육세는 0.4% 해가지고 취득세는 토탈 4.6%를 내게 됩니다. 4.6%. 취득세는 4.6%를 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취득세는 4.6%. 취득세 4%, 농어촌 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 해가지고 취득세는 4.6%를 낸다.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에 관련된 거는 역시 취득세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등록면허세도 내는데요. 등록면허세도 관련되겠습니다. 우리가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면 말소기준 권리 있잖아요. 말소기준 권리가 근저당이다.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 밑에 있는 거 다 소멸시키니까 여러분이 등록면허세를 내게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한 건당 말소하는데 6,000원입니다. 등록면허세가. 근데 등록면허세 낼 때는 지방교육세 20% 내니까 6,000원에 20%면 1,200원 되겠죠? 한 건당 말소시키는데 7,2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경매물건에 뭐 근저당이 하나, 또 압류 하나, 가압류 하나, 또 뭐 가처분도 있고, 또 근저당권자가 이무경매 개시결정을 했으면 이무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있으니까 5건을 말소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세무과에 가서 말소등기 5건 할 거니까 얼마입니까? 72,000원 곱하기 5건이면 36,000원에 등록 면허세를 내어야 나중에 소유권 촉탁 등기할 때 그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와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를 첨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등기할 때 이제 관련된 것이 또 이런 걸 해봤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6번째 농어촌 특별세가 되겠고요.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아파트라든가 다세대라든가 연립주택은 무슨 주택이 들어가지요? 공동주택입니다. 이러한 공동주택에 관련된 법률은 이건 집합건물이거든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여러분, 이 아파트 집합건물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뭐가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101동 1102호에 산다면 그 1102호 주거공간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무슨 면적이죠? 전유 부분이죠. 전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집합건물의 공동주택에 있는 땅에 대한 대지에 대한 권리가 있겠죠? 대지권이 있습니다. 대지권 사용권이 있다고. 대지권 사용. 대지권 권리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전유 부분과 그 대지권에 대한 권리를 분리해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팔게 되면 그 전유 부분과 땅에 대한 권리를 동시에 양도하는 거지, 이 대지권에 대한 권리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를
처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관련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8번째, 주택법이 관련, 주택법. 이거 제일 마지막 할게요. 인지세법. 인지. 우리가 부동산을 사게 되면은요, 인지를 붙입니다. 인지. 인지인데, 부동산이라든가 선박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부동산을 사게 되면 1,000만원 이상일 때는 무조건 인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인지세. 얼마 이상이요? 1,000만원 이상부터. 그런데 있어요. 주택은 취득가액이 얼마? 1억 1억 미만 시는 인지를 붙지 않습니다. 주택가격은 2억 원 이하 시, 주택은 1억 원 이하, 2억 원 이하 시에는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그런 주택에 대해서는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시에는 인지가 얼마 붙느냐? 15만 원 붙습니다. 그리고 10억 원 초과 35만 원이 붙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주택을 살 때 1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2억 원 이하. 그러나 토지 같은 거는 인지세 붙이죠. 1,000만 원 이상만 되면 인지세를 붙이는 겁니다. 인지를 납부해야 되는데,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가격이 1억 원 이하일 때는 인지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일 때는 무조건 인지세가 15만 원을 납부합니다. 여러분들이 법무사한테 등기 의뢰할 때 인지세 15만 원을 냈을 겁니다. 부담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10억 원이 초과되면 인지세는 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인지법을 공부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주택은 1억 원 이하는 인지세가 비과되고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일 때는 인지세가 15만 원이고, 그리고 주택가격이 10억이 초과되면 인지세는 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주택법 소개합니다. 주택법. 여기 우리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되면 주택법 규정에 의해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사게 되는 겁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사게 되는데, 자, 여기서 꼭 밝겠습니다. 경로받던 일반 매매를 했던 국민주택채권을 사게 되는데, 보통 채권사가 아니고 할인해서 파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주택은요, 2천만 원 미만일 때, 2천만 원 미만 시는 국민주택채권을 사지 않습니다. 주택가격이, 여기서 주택가격이라는 것은 뭐냐? 시가표준액을 말합니다. 시가표준액. 아까 인지는 취득가격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주택법 규정에 의해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 사는 것은요, 시가표준액 기준입니다.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화세관청이 정해놓은 금액이죠. 시가표준액이 얼마? 주택은 2천만 원 미만 시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지는 시가표준액이 500만 원 미만 시입니다. 500만 원 미만 시는 국민주택채권을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택 및 토지 이외의 부동산입니다.
주택 토지 이외의 부동산은 2천만 원 미만입니다. 이거 1천만 원 미만, 죄송합니다. 1천만 원 미만. 주택은 시가 표준액이 2천만 원 미만. 그리고 토지는 시가 표준액이 500만 원 미만. 그리고 주택과 토지 이외의 부동산은 예를 들면 상가라든가 오피스텔 또는 뭐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1,000만 원 미만일 때는 국민주택채권을 사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느냐면 여러분 교재 216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216쪽 보면은 위에서 책이라고 나왔죠. 위에서. 자, 책 칸입니다. 주택 나왔습니다. 주택에 대해서 시가 표준액이 2천만 원 이상 미만일 때는 안 내고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2천만 원 이상이라는 건 포함이죠.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시가 표준액에 1000분의 13이면 어떻게 됩니까?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고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사는 것입니다. 다음 보세요. 시가 표준액이 5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1억 원 미만 9,999만 9,990원이죠. 1억 원 미만일 때 그 주택이 특별시하고 광역시에 있을 때는 1000분의 19를 주고 삽니다. 그러나 보통 할인해서 팔잖아요. 그러니까 할인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얼마입니까? 1000분의 14를 사게 됩니다. 시가 표준액이 1억 원 이상 1,600만 원 미만일 때 서울특별시하고 광역시는 1000분의 21, 그 밖의 지역은 1000분의 1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쭉 나와 있죠. 답원 보세요. 그 주택이 시가 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일 때는 특별시와 광역시는 1000분의 31, 그 밖의 지역은 1000분의 26이 되겠습니다. 밑에 토지 보시죠. 여러분 토지는요. 시가 표준액이 500만 미만일 때는 국민주택채권을 사지 않습니다. 오른쪽 217쪽을 보시죠. 시가 표준액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일 때 특별시와 광역시는 1000분의 25, 그 밖의 지역은 1000분의 2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시가 표준액 1억 원 이상. 그래서 토지는 시가 표준액이 1억 원 이상일 때는 특별시, 광역시는 1000분의 50, 그 밖의 지역은 1000분의 45가 됩니다. 그렇죠? 토지가 좀 세죠? 1억 원 이상일 때 특별시와 광역시는 1000분의 50이면 5% 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1000분의 45는 4.5%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예를 들면 상가 같은 게 되겠는데, 상가 같은 것은 시가 표준액이 1000만 원 미만일 때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 주택과 토지 이외의 부동산은 시가 표준액이 1천만 원 이상 1억 3천만 원 미만일 때 특별시와 광역시는 얼마라고요? 1000분의 10, 그 밖의 지역은 1000분의 8. 시가 표준액이 1억 3천만 원 이상 2억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특별시와 광역시는 1000분의 16, 그 밖의 지역은 1000분의 14. 시가 표준액이 2억 5천만 원 이상일 때는 특별시, 광역시 1000분의 20, 그 밖의 지역은 1000분의 18. 뭐 이런 거 안면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 책 보시고 여러분들이 채권을 그 법원 군에 있는 은행에 가서 사시면 되고요. 바로 할인하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여유 자금이 많다. 채권 이자도 좋으니까 채권 뭐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보통 그런데 할인을 많이 하죠. 4번, 무상승계 취득인 상속과 증여가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일 때는 시가 표준액이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일 때 특별시와 광역시는 1000분의 18, 그 밖의 지역은 1000분의 14가 되겠고요. 시가 표준액이 5천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미만일 때 특별시 광역시는 1000분의 28, 그 밖의 지역은 1000분의 25. 시가 표준액이 이렇게 1억 5천만 원 이상일 때는 1000분의 42, 그 밖의 지역은 1000분의 39.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참고로 28번 카지노업 허가받을 때는 뭡니까?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300만 원 주고 사야 된다는 것, 이렇게 학습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제가 쓴 교재에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금액표가 나왔죠? 참고로 하시고요. 부동산 등기에 관련된 법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부동산을 사게 되면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를 해야 된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등록세, 등기에 들어가는 그 세금의 5배의 과태료가 붙는다는 것이지요. 5배, 이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매매를 했을 때 그 물건, 부동산 물건 변동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있다. 민법 186조가 되겠고요. 그러나 민사집행법 규정에 의한 135조에 대해서는 경매 물건은 매각대금만 완납하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 공부해봤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에서 우리가 농지를 사게 되면 취득세는 1000분의 30, 농지가 아닌 걸 사게 되면 1000분의 40. 그리고 주택을 6억 원 이하짜리 사면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2%, 9억 원 초과는 취득세가 3%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취득세 낼 때는 농어촌 특별세도 붙고 지방교육세도 붙는다는 건데요. 실무상으로 나중에 취득세 관련된 거 도표로 여러분들 나중에 제 교재에서 다시 자세하게 세금 전문가 과정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지세는요. 부동산 가격이 1천만 원 이상일 때는 무조건 인지를 붙이는데 특히 주택 같은 것은 1억 원 이하는 인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인지가 15만 원 붙고, 그리고 10억 원 초과할 때는 인지가 35만 원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은 2천만 원 미만일 때는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되고, 토지는 500만 원 미만일 때 사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주택과 토지 이외의 부동산은 시가 표준액이 1000만 원 미만일 때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리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아파트 전유 부분이 있다면 그 전유 부분에 대한 토지에 대한 권리가 있겠죠? 이게 대지권인데, 따로 전유 부분과 대지권을 분리해서 토지를 매매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체성이죠. 전유 부분과 대지권을 동시에는 양도가 가능하지만 그 대지 사용권에 대해서는 양도할 수가 없다는 것. 이래서 부동산 등기에 관련된 법들을 디테일하게 많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은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은 법원에서 경매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소유권 이전 촉탁 등기 신청에 대해서 여러분 학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제가 이게 지금 이제 부동산 돈 버는 실전 경매 2인데요. 부동산 돈 버는 실전 경매 3에서는 민사 집행과 그리고 토지를 어떻게 투자하는가 그런 내용을 나왔고요. 그리고 네 번째 제 책에서는 나홀로 하는 부동산 등기 실무책을 제가 네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아마 책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 인터넷으로 강의를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동산 등기 실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부동산과 세금입니다. 부동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전반적인 것을 또 한번 강의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하잖아요. 세무서를 통해서 세무사를 통해서 대리 신고하는데 여러분들이 팔았을 때 직접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실무 공부하고요. 또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뭐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여러분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클래스 옥션을 통해서 제 강의를 듣게 되면 부동산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법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민법이라든가 사법과 공법에 관련된 것을 다양하게 여러분 학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회사에서 법무팀에서 근무하시는 분, 이렇게 회사 직무와도 관련된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실력 향상에 또 이바지 하시고요. 또 여러분 틈나는 대로 공부하셔서 이렇게 재테크, 부동산 재테크에도 좀 솔선수범 하시길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등기 신청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